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1분이네요 오늘 10월 13일이죠 수요일 아침. 제가 9월 18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이 바로 26일차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26일 만에 드디어 복장이 좀 달라졌어요. 긴팔 티를 입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반팔 티 입었었죠. 어제는 우비까지 입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이 변화를, 너무 급격한 변화를 또 가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바지는 여전히 반바지로 이렇게 복장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딱 좋네요. 위에 이렇게 긴팔만 살짝 이제 티 하나 입어주니까 지금 날씨에는 딱 좋습니다. 조금 춥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딱 좋습니다. 이렇게 네. 잘 또 걸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 지나가시고,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혀 비 오는 날씨 아니고요. 오늘은 형님 안녕하세요. 예, 형님 오늘 좀 날씨 이제 쌀쌀해졌어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좀 10월 딱 중순 되니까 이제 날이 조금 이렇게 이제 쌀쌀해지네요. 와, 어제 제가 이거 셀카봉 때문에 조금 이제 아침에 방송 좀 늦게 켜고 이랬는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그저께 비가 좀 와가지고 그 빗물이 셀카봉에 묻어 있는 채로 제가 요거를 셀카봉을 다시 접어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뻑뻑해져 가지고 셀카봉이 안 펴진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셀카봉 도구탄만 했었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불량품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살짝 물기가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안쪽에 물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력이 너무 세져 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막 그런 섣부른 목수가 이제 도구 탓한다고, 연장 탓한다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셀카봉아 미안하다, 내 탓이었는데 너한테 뭐라고 했구나, 이런 거, 이런 마인드. 간혹 이런 우리 도구들, 그러니까 무생명체한테도 약간 미안함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항상 좀, 저는 약간 그 생명이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한 번씩 드는 게, 특히 언제냐, 신발. 너무 신발에 집착하나요? 신발 막 좀 편한 신발을 좀 자주 신게 되잖아요. 운동화 같은 거. 지금 이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편하고 내가 편하고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을 좀 자주 신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되게 밑창이 많이 달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요? 네가 나를 이렇게 여기저기 데려다 주느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내 가엾은 신발 뭐 이러면서 네.
그것도 그렇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른 뭐 가지고 다니는 그런 휴대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참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이 언젠가 어느샌가 보면은 닳아 있어요.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저는 좀 종종 하거든요.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그 주로 뭐 LED 뭐 액정 모니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초창기 나온 LCD 모니터 되게 화질도 안 좋고 좀 그 모니터 두께도 두껍고 이런 거를 제가 거금을 주고 한번 샀었거든요. 그냥 순수 LCD 모니터. 그냥 요즘 모니터는 되게 좋잖아요. 반질반질한데 그거는 희한하게 막 휘도도 잘 안 나오고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기술적으로 거의 혁신적인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LG 모니터를 샀었던 것 같은데 LG LCD 모니터 그때 가격이 그게 인치 수가 17인치가 그랬어요. 17인치 말이 되나요? 요즘에 쓰는 모니터 사이즈 보통 한 28인치 30인치 PC용 모니터로 한 30인치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 17인치 그거를 50만원 넘게 줬던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는 그게 진짜 애정하던 모니터였거든요. 그전엔 CRT를 썼으니까 CRT 모니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브라운관 같은 거 그거 쓰다가 그래도 요즘에 이제 최신 모니터다 얇은 거 지금에 비하면 두껍지만 그거를 처음에 50만원 넘는 돈 주고 샀는데 잘 쓰다가 한 몇 년 썼겠죠. 한 5년 이상은 썼겠죠. 화면에 막 보면 화소가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화면의 색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부터 너도 이제 수명이 다 해가는구나, 좀 그런 생각. 그러다가 갑자기 전원이 이제 안 들어오고 그런 경험들 해봤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갈아치우나요? 저는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장난감 같은 거 막 애지중지 하는 사람들 있죠. 장난감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장난감 엄마가 사주고 아빠가 사주고 삼촌이 사주고 할머니가 사주고 할아버지가 사주고 그거를 잘 이제 모셔 놓는 거죠. 나중에 또 잘 가지고 놀려고. 제가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사촌 동생은 저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스타일이 뭐가 있으면은 장난감이 옛날에 있었으면 그냥 던지고 노는 스타일. 사촌 동생은 저는 약간 애지중지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죠. 뭔가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도 결국 그런 무생물인 무생명체들은 닳게 되거든요. 그게 좀 아쉽죠. 뭐 피규어 같은 것도 한 번씩 만져보잖아요. 만져보고 싶잖아요. 딱 이렇게 네, 이런 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피규어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피규어들 퀄리티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 몇백만원 비싼 거는 몇천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소소한 거 기타, 와,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타 애장품 1호 기타, 또는 조금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던 분들은 피아노 기타 연주. 와, 기타 하니까 갑자기 또 에릭 클랩튼 생각나네요. 에릭 클랩튼의 대표곡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난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전 대표곡 두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Wonderful Tonight, 그 다음에 Tears in Heaven. 두 개가 완전히 한 사람이 다룬 완전 끝과 끝에 어떤 감정을 담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더풀 투나잇이다. 세상은 Tears in Heaven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감정이 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한 곡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 노래고, 한 곡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만든 노래고. 그렇습니다. 뭐 서울 다녀오셨어요? 어이구, 또 당일로 이렇게 당일치기로 다녀오셨네요. 요즘에 서울 코로나 때문에 제일 좀 어려움을 겪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예. 네. 요즘에 서울에도 좀 보면은 사람들 마인드가 약간은, 물론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런 마인드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도심 속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꾸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울 하면은 뭔가 너무 도심지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너무 그냥 빌딩 숲에 가려져 있고 그게 아니거든요. 서울 야경도 또 굉장하죠. 야경, 서울 야경.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막 홍콩 야경이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와, 어이구야, 압구정, 청담 서울 안에서도 좀 알짜배기 지역, 되게 젊은이들도 많고 문화를 막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지역, 서울 안에서도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이런데.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피규어 얘기 잠깐 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가지고 놀아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진짜 서울에서도 좀 사람들이 뭔가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약간 요즘에는 워낙에 해외여행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주머니 한 분 딱 붙들고 얘기하면 해외여행 어디 가보셨어요? 아, 나요? 뉴욕, 파리, 런던, 뭐 싱가폴, 뭐 베를린 술술 나오거든요. 아, 거기도 가봤어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좀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무슨 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약간 미술 관련 무슨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미술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미술의 역사, 서양 미술, 그러니까 서양 미술이죠. 동양 미술이 아니고 서양 미술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강연을, 그냥 짤막한 강연이에요. 들은 적 있는데, 아, 예. 좋은데 많이 다녀오셨네요. 제가 서양 미술 강연을 최근에 들어갔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워낙에 이것저것 관심 많은 풍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그 강의 그 자체가 막 그 강사하고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하고 막 그냥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강의가 이어지는데, 딱 그 강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형님 그거 아십니까 혹시? 모나리자 그림이죠. 모나리자. 누가 그린지 아세요? 아, 그림 그리세요? 와, 아크릴 봐. 그거 유화잖아요. 유화의 일종이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림은 안 그리는데 미술에 관심은 좀 있거든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약간 관심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참 이게 아름답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음악도 좋지만 미술도 참, 사실 음악은 우리가 참 가깝게 접하잖아요. 대중음악이 있으니까. 근데 미술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형님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세요? 옛날에 뭐 르네상스 시대 미술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르네상스 미술인데요. 뭐 주제라고 할 건 없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어디 소장되고 있는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어디서 소장하고 있다. 이거 모르는 분 많거든요. 르브르 박물관 맞습니다. 르브르 박물관 맞아요. 근데 의문이 제기되지 않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이태리 출신. 이태리가 왜 그 당시에 유명했냐면, 피렌체 지방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그 반도 북부에 피렌체 지방에서 르네상스의 붐이 최초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대략 16세기. 이게 이탈리아죠. 그 당시에 어떤 경제나 문화를 선도했던 가문이 있잖아요. 이탈리아 피렌체예요. 아세요, 형님?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로스차일드 가문 비슷한 거.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가지고 결국은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예술가들, 뛰어난 작가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에서. 그때 제일 유명했던 작가, 예술가 한 명이 누구냐? 미켈란젤로. 메디치 가문에서 적극 후원했던 예술가가 바로 미켈란젤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상대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천재 아니에요. 모든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단순히 화가가 아니죠. 화가이자 뭡니까? 건축가이자 철학자이자 의학자이자 뭐 공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다 나오잖아요. 거의 르네상스 하면 양대산맥 비슷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많은 그 지원을 받은 반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실은 당시 르네상스 초창기의 프랑스는 어떤 예술에 있어서는 불모지였거든요. 지금은 프랑스 파리 하면은 와, 예술의 본고장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술의 본고장, 패션의 본고장. 근데 파리가 그때만 해도 그냥 시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 면에서는 아주 낙후된.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 있었어요.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아본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탈리아에서 메디치 가문이 미켈란젤로를 후원했듯이 프랑스에서는 왕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아보고는 적극 후원을 했다는 거죠. 약간 그 다빈치의 그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된 약간 개연성이 좀 드러나지 않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르네상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지금까지 그런 감상들이, 어떤 예술을 보는 눈.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한국인들이 존경하고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있다면 누구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1세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감이 딱 오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우리 세종대왕하고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의 프랑스의 어떤 문화를 일으키는데 첫 시작이 됐던, 어떤 바탕이 됐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세종대왕 하면은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글 뭐 이렇잖아요.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글을 뭐 그 한자를 못 배우는 사람들도 막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다 의사소통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예전에 삼성의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그런 미술품들, 저는 그거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현대미술 작가 누굽니까? 약간 앤디 워홀 느낌의, 리텐슈타인. 형님 아세요? 리텐슈타인의 눈물 소장하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 그 그림이 몇백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소장하고 있나요? 삼성가에서 리텐슈타인의 그림. 그러면은 이번에 그렇게 전시회 하면은 리텐슈타인의 작품 나오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일반인한테 공개 안 된 그런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모네하고 고흐 좋아한다고 하셨죠? 인상주의 화가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모네 그림 좀 좋아하거든요. 모네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모네 그림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모네가 일생 동안 사랑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름이 까미유인가요? 까미유. 부인 이름이 까미유죠. 그 다음 아들 이름이 장이죠. 장. 까미유하고 장이 산책을 하면서 나와서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거. 그게 통상 제목이 뭐 산책 이렇게 뭐 부르는데요. 까미유가 딱 이렇게 양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아들 장이 딱 서 있고 같이. 그 그림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모네는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네는 보통 보면은 진짜 뛰어난 예술가들 좀 보면 뭔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뭔가 인생이 고달프고 돈도 없고 배고프고. 고흐가 그랬었고요. 고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었고, 모네는 상대적으로 아주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흐는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외톨이처럼 살았잖아요. 다른 왕래할 친구도 잘 없고. 그래요? 복권에 당첨도 됐다고요? 아이고야. 그것도 또 엄청난 사실이네요. 저도 모네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 보면은, 그림 작품들 보면 모네도 그렇고 또 르누아르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그런 빛의 형상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질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처음 그림을 접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느낌 가질걸요. 인상주의 화가 작품들 보면은.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옛날에 그 미술의 전통을 완전히 깨는 거잖아요. 인상주의라는 게. 특히 뭐 중세 시대라든지 아니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뭐 바로크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물은 그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원형의 색깔이 있다. 그 원형의 색채가 있다 해가지고 딱 일관된 그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순간의 인상, 그 빛의 변화,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르누아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모네 그림 보면은 또 인상적인 게 그게 있어요. 모네가 한 대상에 대해서 수차례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한 대상을 한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대상을 그려요. 심지어는 어떤 그 목초더미, 건초더미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수련도 그렇고요. 맞아요. 수련이 모네가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건초더미를 그리는데 대상 자체가 그냥 뭐 일상적인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때의 인상을, 화가가 느끼는 그 인상을 이제 그림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예술의 지평을 위한, 물론 모네 전에는 마네가 있었고, 그렇죠. 마네가 이제 그 인상주의를 처음 여는 그런 작가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조,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새로운 예술을 시작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대신에 그런 저항이 있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와,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세에 또 인정을 받고, 그 친구는 천재였구나 라고 하는 게, 와, 그분은 이제 천재적이었구나, 천재였구나. 요즘에는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잖아요. 현대미술. 이게 미술이 진짜, 미술 분야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사는 어떻게 보냐면, 딱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미술이란 분야는 범위의 확장,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세계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요즘엔 결국 뭡니까? 그래서 현대미술에서 주요 소재, 주요 주제로 다루는 게 뭔가요? 그 미술 활동을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뭐 일종의 행위 예술일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의 미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죠. 재밌는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예술의 지평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 정말 이거 미술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앤디 워홀이 이제 그렇게 내놓은 그런 작품들, 막 마돈나 사진, 마돈나 사진을 담은 것 같은 그런 판화. 어이구야. 모네가 다루던 그런 정물화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시고 그거를 아크릴화로 또 한번 그리셨다는 거잖아요. 또 김창완 가수가 또 모네의 그림을 보고 그런 받은 느낌들을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와, 김창완이라는 뮤지션 또 이야기를 하나 꺼내주시네요. 그냥 레전드, 그냥 뮤지션이죠. 플러스 레전드 배우. 또 이러다 보니까 배우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김창완 배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 연기.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아저씨는 뭔가요? 김창완 아저씨는 뭐예요? 가수예요, 배우예요? 예? 둘 다 너무나 잘해요. 둘 다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노래도 자연스럽게 하죠. 한번중에 목이 말라 어머니와 고등어.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런 감성.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냐면 그거 아세요? 이거 좀 오래전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되게 젊은 영화예요. 예전에 이규영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이규영 감독. 일본 풍이거든요.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이규영 감독의 대표작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아십니까? 네. 거기 등장하는 우리 주연 박중훈, 강수연 두 배우. 그 두 배우가 이제 열연을 펼치면서, 아시죠? 거기에 또 배우 중에 한 명 친구로 나오죠. 김세준이란 배우가 있죠. 김세준이란 배우. 그 친구가 나중에 죽을 거예요, 아마. 예. 나중에 죽게 될 거예요. 그때 울려 퍼지는 노래. 그때 울려 퍼지는 노래 아세요, 혹시? 그 감성.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이거.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려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이 노래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김창완 아저씨 노래. 와, 심금을 울리네. 예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있죠. 그 한석규하고 심은아 나오는 거. 그때 나왔던 노래.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요거.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와, 가사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지 않는데요. 왜 안 잊혀질까요? 그거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안 잊혀지는지를. 허진호 감독의 영화. 정말요? 아이고야. 우리 형님하고, 김창완 형님하고 같이 그렇게 좋죠. 그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 감성이잖아요. 사실은 감성 자체가 이제 우리 추억이 아련한 그런 감성, 그런 거를 우리한테 많이 선사해 주신 우리 김창완 가수 겸 배우. 저는 김창완 배우의 연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가? 방금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도 머뭇거리고 차도 머뭇거려가지고 한동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형님, 제가 강아지들이 공격할 뻔했어요. 제가 진짜 김창완 배우의 연기를 진짜 이거다 하고 봤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지만, 하얀 거탑 보셨죠? 하얀 거탑. 하얀 거탑에서 그 병원 부원장으로 나오죠. 김명민이 이제 소속돼 있는 그 병원의 부원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정치질 막 심하게 하는 거, 그것도 최고의 연기이긴 하지만, 저는 최고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전에 MBC 드라마였던가 MBC 미니 시리즈였던가, 제 기억으로는 한 90년대 한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김창완 배우가 딱 초창기에 배우 생활했던 때가 한 90년대 됐거든요. 그때 포지션이 어떤 역할로 나왔냐면, 방송국 PD로 나왔어요. 드라마 제작하는 PD, 드라마 만드는 PD로 나왔던. 거기에 또 다른 배우들 몇 명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김희애 배우. 또 우리 다 좋아하시는 김희애 배우가 나와가지고 방송 작가로 나오고. 그러니까 김창완이 PD, 김희애는 작가, 이렇게 같이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로는 김혜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역할 안에서의 배우. 제목 모르시겠습니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등장인물하고 그 다음에 감독도 생각나거든요. 그 드라마를 연출했던 감독이 황인래 감독이었을 거예요. MBC에서 황인래 감독 있잖아요. 되게 감성적인 드라마 잘 만드는 감독. 옛날에 영화도 꽃을 든 남잔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 제목이 가물가물하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때 하여튼간에 김창완, 김희애, 김혜수 배우 이렇게 나와가지고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를 다룬 드라마. 그러니까 90년대에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런 작품이.
이제는 드라마 자체를 다루는 드라마, 영화 자체를 다루는 영화들 많잖아요. 시네마 천국 같은 것도 그렇고, 영화를 다루는 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그 레오스 카락스 감독의 홀리 모터스도 영화 자체를 다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 그래도 형님 뭐 예술 쪽에도 관심 많으시고 그림도 직접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창완 그 가수의 이제 그렇게 직접 만나시고 이랬다는 거 참, 어이구, 정말로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막 간직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날이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고요. 아직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긴 한데 아마 점점 날이 좀 포근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날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일교차 크고 이러면 이제 감기 걸릴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딱 보면은 좀 다양한 데 관심 많은 사람들 있죠. 막 잡다한 거. 형님도 다양한 분야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막 다양한 거에 막 관심 가지고 막 호기심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특히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분야가 약간 영화, 그 다음에 뭐 음악이나 미술, 그런 걸 좀 채워주는 거. 막 그런 막 뭐 궁금한 거, 막 알고 싶은 거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분야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딱 주에 이제 한 주에 딱 가운데 왔네요. 또 수요일.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아침마다 잘 걷고, 또 일교차 심한 그런 날들 건강 좀 유의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잊고 지냈던 그런 감성들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그렇게 멋진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벌써 시간이 7시 됐고요. 걸음수로는 7000보 이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까지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언제든 풍부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좀 즐겨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이.